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welcome. 에이, 베이비. 목소리에서 약간 허스키가 날 때 이따위 짓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밤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몇 살 때 그 영화를 봤냐면 누구지? 그 코 큰 배우 사관과 신사에도 나오고 리차드 기어가 영화를 이렇게 나왔는데 대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숨 쉬는 소리가 이렇게 축축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막 여자들이 섹시하다고 막 영화관에서 웅성웅성하더라고. 이렇게 숨소리가 막 이게 나오는 게.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집에서 계속 이러면서 숨 픽픽 쉬는 소리 내면서 말하고 있다가 뒤에서 누나가 야 이놈아 답답해 이러면서 막 곡괭이만 뒤통수 무지하게 세게 맞았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목소리가 아직 살짝 썩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신문기사 포함분이 계시네요. 10년쯤 키운 뒤에 결혼, 여중생 납치, 엽기 30대, 범행 계획서까지 짜 이틀 만에 덜미. 이건 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라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30대 벤처기업 직원이 이상형의 여자로 키워 결혼하겠다며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납치, 이틀 동안 감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노량진 경찰서는 여중생을 납치해 자신의 전세방에 가둬놓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 벤처 기업 직원 권모 36세, C8로만 나이는 허쳐먹은 씨를 지난달 14일에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2일 주택가 골목에서 여러 개의 짐을 뿌려놓은 뒤 귀가 중이던 여중생 송모양에게 짐을 들어달라라고 접근. 우리 식구한테 이딴 식으로 접근했으면은 얘한테 들어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칸초 딱 던지는 건데.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감금했다. 그는 송양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숨쉴 만한 작은 구멍만 뚫어놓았다. 송양은 이틀 뒤인 지난 14일 손목이 아프다라고 애원해서 권 씨가 수갑을 푸는 대신 노끈으로 손목을 묶고 출근하자 방 안에 있던 손톱깎이로 노끈을 끊고 탈출했다. 이쁜 것. 권 씨는 여중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곧바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는 맞선을 보는 대신 젊은 여자를 납치해 이상형으로 키워 결혼하겠다라는 속셈으로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수갑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이를 위해 A4 용지 10장 분량의 범행 계획서까지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경찰에서 내 힘이 약해 반항하는 여성을 제압할 수 없을지 몰라서 차라리 여학생을 잡아다가 10년쯤 키워서 결혼하려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 여학생이 이상형의 여자로 자라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너 46살인 너랑 미쳤다 결혼하냐 이 씨발놈아.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권 씨는 평소 여성 기피증이 있어 최근까지 이성 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 TV에 등장하는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내게 범행을 지시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횡설수설해 전문가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아니 이런 삐삐 같은 놈을 봤나 말이 된다고 이런 짓을 해 자기만 좀 결혼하는 건가 미친놈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네 또라이 에이 욕 나온다 막 이런 글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칸초 사건에서 우리 마녀가 칸초로 격파한 그 변태를 보고 우리 칸초 마녀가 이름이 칸초 마녀가 되어버렸어. 언뜻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데 이거야 뭐 이틀 만에 일단 이 여학생이 무사히 탈출해서 안심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날 여유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측은하고 안 됐다라는 생각도 정말 듭니다. 뭐 아무리 정신질환이나 그런 걸로 범행을 저질렀어도 여학생이 뭐 탈출하지 못했다든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아니 뭐 살해됐다든가 그러면은 사실 이 동정이 끼어들 여지 자체가 굉장히 축소돼 버리고 마는데 또 무사히 탈출했다고 그러니까 또 이 새끼가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걸 보고서 또 이 TV에 등장하는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범행을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그러면은 이 TV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련만은. 그리고 저 일본 AV 보면은 무슨 뭐 여학생 납치하는 거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그 컴퓨터 게임 봐도 이 골목에서 이렇게 스토커처럼 따라가서 납치하는 막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그걸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긴 모르겠습니다. 그 고스트 스테이션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어두운 본성, 그 지금 21세기 인간의 본성이 과연 근본적으로 선한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악한가라는 그 수천 년 전서부터 시작된 그 논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좀 시대에 덜 떨어진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인간 안에는 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대부분 끄덕끄덕 하실 줄로 생각하는데,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선하다 악하다라는 어느 기준을 넘으면 선이고 어느 기준이 악이냐라는 것도 그 시대와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참 놀랄 만큼 많이 변했다는, 남들이 볼 때는 천인공노할 그 천륜을 어기는 그런 범죄도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는 대단히 떳떳한 일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면은 참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는데,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그 악한 부분을 그 뭐 잘 교화하고 억누르고 이렇게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발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은 이제 대단히 구시대적인 방법이고, 그런 방법이 반드시 뭐 이제 와서 백해무익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방법과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인간의 악한 본능을 살살 달래주고 필요한 최소한의 그 먹이를 던져줌으로 해서 입맛 쩝쩝 다시면서 그냥 아쉬운 대로 이걸로 만족해라 라는 쪽의 측면으로 인간을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 또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인간의 폭력성이라든가 공격성이라든가 뭐 이런 악한 부분, 사악한 부분,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대리 충족시켜줌으로 해서 그러한 욕구를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그런 것들을 모방하고 그런 것에 빠져드는 것보다는 훨씬 크며, 또 그런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의 사람들은 분석해보면 그 자극이라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에 의해서 자극을 받든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자극을 받든 그 자극 이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렬한 욕구가 이 자라나면서부터 더 핑계거리조차 될 수 없는 가정 환경이라든가 어릴 적의 기억이라든가 또 사회와의 마찰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더 큰,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에게 핑계를 돌릴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그런 동기들이 먼저 있었음,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뭐 만일 이 친구가 이 여중생을 살해했고 그리고 일본 AV를 보고 나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으면은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AV 애호가들 막 된설이 맞고 뭐 다 수사 들어가고 뭐 인터넷에서 그런 거 교환하는 사람 이제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취급받고 막 이럴 텐데, 글쎄 참 그 AV 안에 보면은 이 뭐 대변 소변 막 이런 쪽으로 가는 변태들 쪽으로는 저는 관심이 잘 안 가고, 이렇게 소프트 SM 있죠. 하드 SM 말고, 하드 SM하고 소프트 SM이 지금 뭐의 차이냐면은 그 SM 기획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그 하드 SM이고 떨어지면 소프트 SM이 아니고 세디즘, 메소키즘, 가학성 음란증, 그 피약성 음란증에 의해서 그 폭력을 섹스와 결부시키는 그런 쪽의 플레이죠. 유희인데, 그게 이제 하드 SM은 정말로 상대방을 구타하고 막 이렇게 위해를 입힘으로 해서 아무리 그 서로 간의 동의에 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말 좀 심하게 가는 것이 하드 SM이고요. 소프트 SM은 흉내만 내는 거죠. 이렇게 묶어놓고 에잇 그러면서 찰싹찰싹 그러면 아야 이러는 그 누가 봐도 이 놀이인,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소프트 SM하고 하드 SM의 기준이 뭐냐면 한두 시간 이상 상처가 남지 않는 것. 그 뭐 찰싹찰싹 때려서 이렇게 조금 뻘걸 수도 있는데 뭐 한 1시간 지나면 가라앉아야지. 다음 날까지 이렇게 막 손자국 빵 맞은 거 남아있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이제 하드 SM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소프트 SM 보면 재밌어요.
갑자기 버섯순이가 저를 짐승 무슨 뭐 완전 변태 이렇게 쳐다보듯이 그러는데 그 부담이 없어야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정말로 강제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로 아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는 그 성적인 충동보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위화감이 더 커서 성적인 충동을 막아버리는 것 같고 저 너무 연기인 거 티 나는데 좀 제대로 연기 못해 사람들이 좀 이럴 정도의 가벼운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야야 잘싸 이러면 재밌던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그런 것을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직접적인 성행위에서 그런 행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저의 공격성을 약화시켜주고 이렇게 밖으로 분출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뭐 UFC라든가 뭐 프라이드라든가 이런 이종 격투기들 굉장히 격렬하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격투기인데 그런 걸 보고 나면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나도 인간이라 몸 안에 공격 본능과 이런 것들이 정말 있구나. 저걸 보고 흥분을 하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참 슬퍼지는 것은 이 초라한 무대에서 정말 그 4라운드짜리 선수들이 정말 배고픈 모습으로 권투야 그 글러브 끼고서 손만으로 치는 거고 그런 이종 격투기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그 치고받고 그러는 걸 볼 때는 오히려 참 보기가 힘들고요. 그 이종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대를 화려하게 만드는 데다가 그 출전자들의 얼굴 표정 자체가 굳이 물론 여기서 돈과 영광을 명성을 얻기도 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저 사람들은 아예 이 21세기가 돼서도 인간 몸 안에 있는 이 폭력성과 투쟁과 이 정말 자기 자신밖에 믿을 게 없는 그 링 위에서 정말 살벌한 경쟁과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타고 태어난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펀치 드렁크가 돼서 나이를 많이 먹은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앓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 말린들 저 사람들은 저걸 안 할 사람들이 아니겠다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서 참 이거 뭐 가치의 기준을 어디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지 좀 애매모호해지는데 어쨌거나 이 권 씨라는 이 정신병자 아저씨가 저지른 이 범죄는 너무나 좀 황당합니다. 왜냐면 요즘 여중생 정도면은 이미 사춘기로 진입한 뒤고 그다음에 뭐 인생관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름대로 다 생겼을 텐데 여중생을 이 가둬놓고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대단히 정신병적인 거죠. 내 전화기 어디 있는 거야? 뛰어.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요. 참. 얘들은 오빠 유부남 되는데도 이렇게 연락을 미련을 못 버리고 이렇게 계속 전화를 야밤에 때려대고 그러니 참. 그 자체가 일단 허술합니다. 허술해요. 정말로 사악했으면 이 영아나 유아를 납치했겠죠. 근데 그런 범죄가 이 친구는 미국 가서 배워왔나 봐요. 미국에서 그런 목적의 영아 유아 납치 사건들이 간간히 보도되거든요. 살벌하다고요. 그 범죄의 성향이라든가 범죄 유형 자체가 이놈의 나라가 뭐가 좋다고들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이민을 오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는 범죄. 어떤 범죄는 말이죠. 젊은 여성을 납치해서 그 차 안에다가 가둬놓고 온갖 고문기구로 괴롭히면서 이렇게 눈알 뽑고 코 자르고 귀 자르고 막 이러면서 장기 드러내고 해서 온몸을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해부를 해서 천천히 죽어가는 거를 즐긴 이게 누가 저지른 범죄냐면 한 가족이 패밀리가 한 짓이에요.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공범이야. 같이 이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그래서 커다란 밴 안에다가 온갖 고문 도구와 수술 기구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그 안에다가 피해자들을 그래가지고 그것도 상당 기간 굉장히 여러 명의 피해자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다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사형시키고 싶지도 않은, 천천히 살려놓고 죽여야 돼 이것들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막 분개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정신병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유전적으로 뭐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일가족이 그런 것들이 보도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이 친구는 안타깝네요. 여성 기피증이 있어 이성 친구를 36살이 먹을 때까지 사귀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밖에 자신이 원하는 간절한 그 사랑과 이성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참 이거 처절한 영혼입니다. 반성하고 정신치료하고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일단 이쪽은 가해자니까, 그 납치당했던 담도 크고 참 슬기로웠던 그 여학생, 평생 이 기억이 또 마음속에 남아서 상처가 돼서 남자를 대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크 제다이 독신 귀족이 사나이의 로망, 키워서 잡아먹는다. 역간에 이게 무슨 사나이의 로망이야. 그래서 사나이 로망이란 말이죠. 저 30대 시키 말이야, 모든 남성이 단지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서 잡아먹는다를 실천해보려 한 고스 아닐까, 쿨럽. 난 그냥 로리해 보이는 마녀나 옆구리에 하나 채고 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치사하게 공연 때처럼 결혼도 못 해온 총각이 같은 이야기는 하기 없기다. 글쎄, 모든 남성, 로망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그 음탕한 욕망으로 남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 중에 하나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본 AV에서 많이 다루는 소재라면 상당수의 남성들이 그거를 이 판타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팔리니까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납치 및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남성들이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오히려 또 역으로 말이죠. 우리나라 같이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아직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판타지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그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이것도 남성이 아직도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일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여성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매너가 좋고 굉장히 양순해져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참 그 양면성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 영국 사람들도 굉장히 그 양순하게 여성을 대하는 쪽으로 남성들이 이제 딱 길들여져 있는 걸 보면 그 섬나라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 쪽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현실에서 여성에게 대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의 엔터테인먼트물이 변태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전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들어요. 그 포르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여권에 대해서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포르노라는 것을 음란물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르노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세계의 그 구조가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그 성에 대해서 갈구하고 울부짖고 비굴하게 행동하며, 여성을 정복하고 휘두르고 여성을 모욕하고, 이런 남성들이 마음대로 그딴 짓을 하는, 그다음에 여성의 모습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그 성만을 갈구하면서 남성에게 절대 복종하는 음부, 이런 식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 포르노물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그 현재 그 여권 운동 가운데서 일부 지적해야 되는 저차원 전략적인 사고가 너무나 낮다라는 그 실망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 의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뭐 여권론자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포르노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전적으로 남성들의 전유물입니다. 여성들이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남성만큼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청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이 민감하다라는 것은
뭐 상당히 거무중이 된 동물적인 메커니즘이죠. 후천적인 교육이나 억압에 의해서 여성들이 포르노물을 남성만큼 즐기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포르노 본다고 해서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 없는 그런 서구 여성들도 포르노물을 즐기는 율이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포르노물은 남성 전유물의 성격이 대단히 짙습니다. 또 그 통계 조사에 의한다면 여성들은 포르노물을 볼 때가 대부분 이 남자친구와 혹은 남편과 같이 있을 때 본다라는 대답이 그나마 소수의 포르노물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포르노물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플레이보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이 근육질의 남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홀딱홀딱 벗는 이 플레이걸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근육질의 남성들이라든가 잘생긴 남성들이 나와 있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들은 여성 음란 사이트가 아니라 그것은 게이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성 전용의 음란 사이트는 숫자를 본다면 지극히 미미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논리는 무엇이냐? 이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포르노물은 대부분 동물적인 메커니즘상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에 속한다는 겁니다. 또 우연히도 그 음란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바로 그런 남성 절대 우위의 포르노물이 제작되는 나라를 보면 그 나라 남성들은 이 현실에서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우리나라 남성들에 비해서 월등히 사회적으로 이 남녀 평등이 우리에 비해서는 많이 벌써 우리에 비해서는 앞서가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그 현실에서 박탈된 권력과 그리고 자신들이 우위였던 그 시절에 대한 그런 향수와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과 정복욕 같은 것들을 남성 전용의 포르노물에서 해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성들이 주로 보고 있는 포르노물에서조차 남녀 동등의 이 현명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실현시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쥐를 도망갈 구멍 없이 막아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여성들이라면 현실에서 자신의 남편과 남자친구와 애인과 또 회사 동료든 뭐 동창이든 이런 남성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이 현실에서 여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거기서 남성답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이 여성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르치고 싸워나감과 동시에 이것들이 여성이 안 보이는 뒷구멍에서 지들끼리 뻘어놓으면서 그렇지 시원하게 갈겨 그러면서 뭐 빨어 비치 뭐 이러는 거 정도는 관대하게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쫓아가서 몰아붙여서야 그것이 어떤 현실적으로 그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전략론으로는 대단히 저차원적인 전략은 미스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남녀 평등이 100% 실현이 돼서 핀란드 같은 나라는 핀란드 맞나요? 와, 대통령 여성, 수상 여성, 강료 중에서 50몇 프로 여성 여초던데?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여성 의원하고 남성 의원이 거의 동수. 그래서 오히려 숫자로 본다면은 정계에서 그 여성의 진출 비율이 남성보다 오히려 높다라고요. 그리고 여성이 대통령과 수상직을 동시에 여성이 수행하게 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남성이라는 어차피 인간이라는 것이 동물인데 이 남성이라는 동물 안에는 공격성과 여자를 마음대로 머리끄댕이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해이냐나 하고 싶은 그 욕망과 그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 현명한 그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아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집안 대소사의 일에 대해서 동등하게 의견을 발휘하고 그 자녀들 앞에서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낮에는 그렇게 실현을 하고 밤에는 커플의 취향에 따라서 꿇어 엎드려 임마 그래서
그 여성이 미스트레스가 돼서 여주인님이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커플. 예? 그래서 아이들은 모르지만 밤마다 아빠는 채찍으로 맞고 있어. 응? 그리고 자녀들은 정말 모르지만 이 커플은 또 반대야. 그래서 엄마는 밤마다 아빠한테 주인님 살려주세요라고 빌고 있고 아빠가 엄마한테 촛농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어. 아니, 남녀 평등을 이루어라 하는 것은 낮의 세계의 문제지 인간의 감추어진 그 욕망의 내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남녀 평등을 이루어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전체주의고 저는 그게 폭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그 무슨 뭐 여성 무슨 해방론자 중에 전투적 페미니스트 분인데 그 우리나라 가정에서 그 폭력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여성분들은 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해서 그 가정에 직접 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펴면서 그 한계를 거의 무한으로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 물론 뭐 그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주부들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남의 가정일에 제3자나 공권력이 무한정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발상도 대단히 폭력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시간 동안 싸웠는데 글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간의 숨겨진 내밀한 욕망 부분조차도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렇다면은 집집마다 감시 카메라 달아놓고서 너 지난주에 이 집은 아버지가 위로 올라탄 체위가 4번 엄마가 올라간 여성상위 체위가 3번인데 4대3 아니냐? 어? 너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라고 야단을 쳐야 되나?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글쎄 본인들의 의도가 좋은 의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자신들의 목적이 너무나 정당하여 굉장히 폭력적인 수단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의 결론은 뭐냐면 포르노물에서 남녀 평등과 여성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일단 좀 전략적으로 좀 낮은 이야기고 그리고 정말로 그거를 실현시켜야겠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폭력이다. 오갈 데 없는 남자들을 그렇게 밀어붙여서 현실에서 남녀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남자친구를 안 사귀어봤거나 남자를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을 너무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처럼 그것도 실수인 것 같아요. 어디 불안해서 자식 새끼 나 키우겠나. 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요즘 맨날 들리는 소리가 4살짜리 강간하고 여중생 사육한다고 납치해오고 젠장 여러분 딸 낳침합시다. 딸을 낳는다고 해도 노끈으로 바꿔달라고 손톱깎이로 잘라서 도망친 그 여중생처럼 현명한 아이로 낳든가 얼굴이 영 아닌 아이를 낳읍시다. 웃기지 마세요. 얼굴이 영 아닌 여자를 봐야만 흥분하는 변태를 만났다 그러면 어떡할래? 근데 얼굴이 영 아닌 여성을 만나야만 흥분하는 것은 변태가 아니지. 그건 취향이지. 진짜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미인 보면 안 쏠리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TV에서 뭐 드라마를 볼 때는 와, 저 배우 이쁘다. 그리고 포르노 볼 때는 야, 쟤 잘 빠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자기 여자친구는 안쪽방에다가 이런 미인 얼굴이 아닐 것. 그래야만 현실에서의 그 친밀감이 더 중요한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너무 미인형으로 생기면 거리감을 느껴버리는 거야. 싫은 거야, 그게. 자기 여자친구는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이렇게 피부처럼 붙어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경우도 뭐 그런 이유도 있겠고. 아니면은 자기 같은 타입은 이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얘기할 때 도대체 어느 쪽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만 흥분한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미인만 보고 남자들이 흥분한다라는 건 좀 웃기는 얘기죠. 근데 낳고 보니까 아이가 얼굴은 변태가 그냥 집어갈 정도로 이쁜데 머리가 영 아니다. 그럼 먹입시다. 굴러갈 정도로 먹이고 나중에 좀 크면 격투기로 그 살을 빼게 하든지 하고 얘한테 뭐 스탄건이고 가스총이고 쥐어줍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들도 걸음마 떼자마자 동시에 각종 무술을 가르칩시다. 요즘 세상 아들이라고 안정하겠습니까? 젠장. 아 씨바. 난 남편은 별로 안 필요한데 애는 셋 가지고 가지고 싶걸라. 근데 이 변태 새끼들 무서워서 어디 애들 낳아 키우겠어. 아유 리플 달린 거 봐. 근데 이번 경우에는 변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중생한테 흥분해서 정말로 여중생을 강간하려고 했다. 이거는 변태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요? 인간의 뇌 구조상으로 볼 때는 여중생 정도 사춘기에 진입하는 나이가 되면 성적으로 상대방한테 흥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는 여중생 정도로 성적으로 이제 성숙과 미성숙이고 중간 단계에 있는 여성이 실제로 성행위가 허용이 되고 결혼이 허용되었던 시대가 안 되었던 시대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는 이 우리가 법으로 기준한 미성년 이전의 여성들을 성적으로 개기면 나쁜 놈으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욕망을 우리가 사회 유지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그런 어떤 의무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쏠리는 기분이 들어도 안 하고 참을 수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저 새끼는 진짜 변태다라는 경우는 그 이하, 사춘기 이전에 완전 성적으로 성숙 근처에도 안 가는 그 경우부터는 이제 정말 변태로 치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동물학적 우상학적으로 봐서 변태고요. 여중생이나 여고생을 보고 흥분하는 거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변태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여중생 자체의 성숙도를 노린 것이 아니라 그 여중생을 지가 의도하는 대로 키우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정신병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겠고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유 자체가 그 가둬놓고서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수갑 아파요 그러니까 노끈으로 바꿔준 거 보면 이 사람도 소심해요. 여성에게 접근을 하기가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소심하고 여자한테 말도 못 붙이고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적인 쪽이라기보다는 성격 장애 쪽에 대단히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참 뭐 대학도 가기 전에 뭐 이성 교제부터 하느냐, 그리고 자녀를 야단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 남성과 여성이 자연스럽게 어떤 정신적인 지장 또 육체적인 지장 없이 성공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좋아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멀쩡히 앞으로 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물론 뭐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변태라든가 이런 쪽에 끼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나라 사회처럼 또 동성애가 이렇게 인권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편안하게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꼭 동성애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식 새끼가 안쓰러워서 마음이 아플 거예요. 고생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떳떳하게 못하는 건 부모도 얘기 못하겠지만 본인들도 힘드니까 안타까울 거란 말입니다. 또 그러고 보면은 남들한테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욕먹고 이유 없이 핍박받을 일 없는, 아니 남자애랑 여자애랑 좋아서 사귄다는데, 응? 지들들이 얘기하고 좋다는데, 아유 그건 정말 야단칠 일에 축에도 안 낍니다. 진짜 요즘 시대 요즘 사회에서는요. 변태는 뭐가 변태냐면요, 변태란 그러니까 이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일탈된 행위를 통해서만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 심신의 상태를 일컬음이죠. 이 변태는 가학성 음란증이라 불리우는 세디즘, 남을 때려야 이 성행위에 폭력을 결부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최초로 이 세디즘이라는 이야기가 부각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사드 후작의 이름을 따서 세디즘이라는 그런 얘기가 생겼고요. 메저키즘은 이제 피학성 음란증이라고 그래서 남한테 좀 당해야 되는 이 반대의 경우, 관음증은 남이 하는 거를 훔쳐봐야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관음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관음증을 이제 변태라고까지 치려면은 어느 정도가 이제 관음증에서 변태냐면 정상적인 성행위와 관음과의 상태가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관음을 통해서 남이 하는 걸 훔쳐봄으로 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정상적인 자신의 성생활보다 만족도가 더 커버려서 역전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변태에 가깝게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 포르노물 보고 그러는 게 일단 그 관음에 대한 또 그 욕망의 충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거 전 세계에서 짱 아닙니까? 짱. 뭐 파는지 알아요? 피겨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 이렇게 다리 쫙 들어올려가지고 스핀 돌잖아요. 그럴 때의 그 반쭈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그것만 2시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수영 선수들 그 물에 뛰어들기 전에 히프 부분만 쫙 클로즈업 당겨가지고 그것만 편집해서 또 팔아요. 근데 그게 무슨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관음의 욕망에 대한 충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은밀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엔터테인먼트물이 존재하는 사회가 성범죄율이 더 낮아요. 그리고 이제 변태 종류 중에서는 냄새를 맡아야만 흥분하는 놈, 냄새도 이제 여성 특유의 뭐 채취라든가 뭐 이런 거면 다행인데, 생선 비린내를 맡아야만 흥분하기 때문에 여자 몸에 꽁치를 바르고 하는 놈, 뭐 대변 보는 거, 소변 보는 거를 봐야 되는 놈, 하다가 대변을 봐야 되는 놈, 뭐 하여간 이 변태 종류는 보고된 바로만 수천 종류가 넘습니다. 근데 이 변태는 냄새 맡는 거를 좋아하는 변태였대요. 직접 하지는 않고. 근데 여자를 꼬셔가지고 첫 데이트를 갔는데, 극장을 갔는데 이렇게 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 치마 사이 무릎에다가 손을 탁 올려놨대요. 아우, 이 영화 기대돼요. 그 사람들이 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앵무새 몸으로 터졌다 보셨어요? 이거 전작인데 이 여배우 같이 나온 건데. 산돼지 6 이거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계속 말을 하면서 손이 치마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자 가만히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극장 안에 오니까 어둡네 말이면서 이제 반쭈 안에 손을 쓱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사람이 많이 왔나? 이렇게 한번 일어났다 앉고 막 이러면서 막 만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냄새를 맡을 것이냐. 근데 극장 안에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아무리 어두컴컴하기는 해도 에이씨 배터리 빼. 이 시간에들 전화. 그래가지고 안에서 냄새를 맡으려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만지고 있다가 영화가 딱 시작하자마자 30초 만에 여배우가 홀딱 벗더래. 그래가지고 우와 어떡하니 저럴 수가 있어. 그러고 손가락질을 딱 한 다음에 어휴 죽인다.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리고 냄새를 한번 맡은 거예요. 얼굴을 한번 싹 쓸으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이지 뭐. 야, 저 여배우가 생각보다 육덕이 있네. 그래서 한 번 또 만지고. 또, 야, 요즘은 방화도 이 필름의 질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럼 양손으로 막 손가락질 한 다음에 얼굴에다 또 이렇게 가져가지고, 우와. 이렇게 한 번 맞고. 그 다음엔 뭐, 우와, 여기서 스토리가 반전이 돼. 막 그러면 지 혼자 울부짖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자기 혼자 막, 지 혼자 싼 거야. 혼자 절정이 이른 거지. 그래가지고 영화가 딱 끝났는데 속으로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 거야. 냄새도 굉장히 특출나더래. 그래서 야 죽는다. 이 비릿한 냄새와 그리고 이 참을성, 이 여자랑 계속 사귀어야겠다. 극장 밖에 딱 나왔는데 극장 밖에 나오니까 밖에는 화나잖아요. 그래서 눈부셔. 어이씨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표정처럼 자기 얼굴을 막 토할 것 같은 얼굴로 째려보고 있더래.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그리고 쇼윈도에 얼굴을 딱 비춰봤더니 얼굴이 피투성이더래. 그래서 핏자국이 5손가락 그 숫자대로 이 핏자국이 쫙 나가지고 너구리처럼 이렇게 코로 이렇게 삥삥삥 이렇게 돌아가면서 피가 이렇게 쫙 묻어가지고서 쫄쫄쫄 흘러내리고 있더래. 와 욕하는 소리 들린다 들려. 왜 이렇게 저질이 됐지? 나 옥탑 방송의 영향인 것 같아. 자 노래 나갑니다.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The Ghost Station.